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모두 분석한 것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모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전형신설 및 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의 이슈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은 비교적 소수의 최상위권 학생 정도이고 준상위권부터 중상위권 학생들까지는 실질적으로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전형 변화에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고 기준 1점대 중반 이내에 내신을 기록하고 있는 혹은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강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 계획 상에 기재되어 있는 2023학년도 전형 총괄 요약입니다. 요약만 보면 전형상에서 이런저런 변경사항들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변경사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변경사항 없는 주요 사항들로만 요약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소수의 인원만 제외하면은 2022학년도 전형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전형 기조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전형 내에 변수는 없어도 전형 외에 변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원래는 국수영탐 중 세계함 6등급 이내 플러스 탐구 상위 한 과목 플러스 한국사 4등급 이내였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학년도에 한시적으로 국수영탐 중 세계각 3등급 이내 플러스 탐구 상위 한 과목 플러스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으나 2023학년도 전형 계획상으로는 다시 원래 수능최저학력 기준인 국수영탐 중 세계함 6등급 이내 플러스 탐구 상위 한 과목 플러스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돌아올 예정이다와 같은 변수입니다. 물론 2023학년도에 확정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2022학년도를 따라서 완화될지 혹은 그냥 원래대로 밀고 나갈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2023학년도 전형계획상으로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원상 복귀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 정량평가로 진행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저하는 표현 그대로 지원전략 수립의 근거와 더불어서 합불 자체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 전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2022학년도 입결을 토대로 지원전략을 수립하실 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해서는 전형 내이든 전형 외이든 변수를 크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석소장이 작년에 제작했던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서강대학교와 동일 라인인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입시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서강대학교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 전형 간소화 및 자기소개서 폐지의 기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3학년도 역시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수능최저학력 기준 미적용과 자기소개서 폐지를 앞세워서 간소화된 전형 기조로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예측 이외에도 위의 컨텐츠에서 서강대학교가 왜 자꾸 전형을 간소화시키는지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는지 또한 서강대학교가 마주한 딜레마가 무엇이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각각 어떠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하는지 등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전략 수립에도 써먹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서강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해당 컨텐츠를 꼭 정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서강대학교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정원 내 전형 인원 비교 자료입니다. 전형별 인원에서는 크게 증감 수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석소장이 2022학년도 전형계획과 비교해본 결과 각 모집 단위별로도 유의미한 인원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전체 전형별 인원은 비슷해도 각 모집 단위별로 유의미한 전형별 인원 변화가 발생하는 전공들이 몇 있었는데 서강대학교는 이조차 없는 완벽에 가까운 정적인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 자료는 서강대학교의 2023학년도 세부 모집 인원입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왜 서강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적은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고는 하는데요. 서강대학교 자체가 워낙 모집 인원도 적고 재학 인원도 적은 소수 정예형 알짜배기 학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그렇게까지 유의할 정도로 큰 규모의 모집 인원은 아닙니다.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살피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 치고는 다른 대학교들과 달리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신규 전공들도 생성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최근 돌아가는 추세를 보았을 때 2024학년도에도 서강대학교가 저렇게 단출한 학제 시스템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으나 서강대학교에는 서강대학교 나름 강점이라고 밀어붙이는 연계전공 제도가 잘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서강대학교가 단과대학 시스템이 아닌 단일학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언뜻 보기에는 단일 학문에 대한 깊이감을 주로 강조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계 전공 제도 아래에 바이오 융합기술 전공,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 스타트업 전공,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인공지능 전공 등 시대에 발걸음을 맞춰간다 싶은 전공들은 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 리서치 IT 소프트웨어 계열 이자원 디렉터님께서도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과 빅데이터 사이언스 및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을 연계 전공으로 이수하셨기도 하고요. 서강대학교가 아무리 학문적 탐구를 또한 학업적 역량을 중요시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학문 자체에 의해서 끝나기보다는 학문과 학문의 연계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떠한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한 흔적이 생활기록부에 담겨야만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서강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